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데스크를 맡고 있는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피도 눈물도 없는 수익률 게임, 주유소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이번 주 새해 들어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익률을 가지고만 혈전을 펼쳐야 되는 우리 전문가님들 오늘도 모시고 다양한 테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주유소 게임 어떤 룰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시죠. 주유소 게임 룰 안내, 참가자별 섹터 추천, 각 섹터 내 종목 추천, 수익률 산정 기준은 주중 최고가, 수익률에 따른 포인트 득점, 월별 최다 득점 참가자 우승, 종목별 투자 전략은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 포인트 적립 기준 안내, 한 주간 수익률 기준으로 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에서 3% 달성 시 1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4%에서 6% 달성 시 2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7%에서 9% 달성 시 300포인트 지급, 종목당 수익률 10% 이상 달성 시 500포인트 지급, 상한가 달성 시 한 주간 쌓인 포인트 독점. 네, 이번 주 수익률부터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참가자 같은 경우는 웅진싱크빅 지금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가는 3,300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수익률은 현재 약손실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다음 참가자는 민경철 참가자입니다. 박셀바이오 현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가는 45,500원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용희 전문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굳건히 지켜주고 있는데요.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입니다. 매수가 34만 원 선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네, 매달마다 우승자가 바뀌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어떤 분이 어떤 종목으로 1등을 차지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서 포트폴리오 내에 담겨있는 종목들 좀 보고 오셨는데 노란톡에 미리 들어와 계시면 소소한 이벤트도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매달 우승자를 집계하는 것 이외에도 한 주간에 소소하게 이번 주는 내가 1등이다라고 1등 우승자를 좀 맞춰주시는 분들께 또 이벤트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의 주인공분들 먼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참가자분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달 우승자이신 우리 김성현 참가자만 멀쩡한 옷을 입고 있고 나머지 두 분은 아쉽게도 추리닝복으로 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좀 이변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김성현 참가자 느낌이 어떤가요? 이번에는 충분히 이변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안전한 종목이 오히려 더 잘 가는 시장 흐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었죠. 그렇죠. 대형주를 선호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 포트에서는 좀 성공을 거둘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딱 하고 있어서 네. 손 위원님을 좀 유력한 경기 후보로 미리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유일하게 좀 빨간불 수익을 켜내고 있는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네이버 공략이 잘 들어맞았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말일부터 좀 네. 대형주 위주의 맞아요, 많이 안 좋을 맞아요. 것 같아서 좀 그쪽으로 좀 공략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주가보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따라 이 화면 배치 때문에 그런지 우리 민경철 위원님이 화면에 꽉 들어차 보이게 나오는 것 같아서 듬직해 보이고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좋은데 우리 미니 위원님은 참가 우리 또 포부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속 네. 이게 저의 이제 그 글로벌 식량 가격이 올라가는데 계속 햄버거를 보내주시고 뭐 이제 뭐 커피를 케이크를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계속 뭔가 자주 네. 챙겨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라는 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요즘 굉장히 풍족한 새해를 좀 보내고 계시는군요. 네, 뭐 갑자기 뭐 연락 와서 보면은 갑자기 뭐가 선물이 또 들어와 있어요. 네, 이것도 그래서- 자랑하시네요. 또. 그래서,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잘 들어와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감사히 먹었습니다. 예, 오늘따라 조금 약간 듬직해 보이는 것 같아서 화면상 제가 뭐 언급을 해봤습니다. 아니, 종목을 이제 좀 리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손영희 전문가님은 네이버 너무 잘 나고 있으니까 약간 지금 약손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들부터 리뷰를 들어볼까 봐요. 아니, 속은 든든한데 우리 민경철 아, 위원님. 저요? 네네. 네, 박셀바이오 무슨 일입니까? 일단 우리가 예. 12월 달에는 사실은 내일의 붐에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좀 리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일단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12월 달 좀 주유소 게임의 포트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그랬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고개를 돌리고 튀어 올라야 되는데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그런 발언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바닥에 있는 게 좀 고개를 돌리려고 할 만하면 지수가 빠져버리고 그러면서 사실 좀 12월 달에 좀 포트 수익률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바닥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해서 우리 박셀바이오 종목을 제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주유소 게임 종목에서 좀 포트로 좀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그랬죠. 자, 이번 주 뭐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한 모멘텀, 애플카 모멘텀 이런 이제 시장의 매기가 전부 다 2차전지 배터리 이런 쪽으로 옮겨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이제 우리 노랑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신풍제약이라는 종목도 지금 최근에 저가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셀트리온 제약. 자, 우리 셀트리온 그룹주죠. 자, 이 종목 또한 지금 직전의 저점 라인을 이번에 지수가 급락함에 따라서 이 저점을 오늘 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 종목도 직전의 저가를 오늘 좀 이탈하는 모습. 즉, 시장의 매기가 유동성이 단기적인 수급과 투기성 자금들이 전부 다 어디로 이번 주 쏠렸죠? 이번 주 전부 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한 관련주들, LG 애플카 관련주들, 네. 관련된 이슈들, LG 에너지솔루션, LG 화학과 뭔가 2차전지 소재, 장비 부품을 납품한 과거력이 있는 회사들이나 아니면 우리 LG의 그런 가족 경영진들이 포진해 있는 상장사들 위주로 정말 수급이 단기간에 좀 많이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 좀 전방위적으로 조정받은 상황이지만 박셀바이오 어찌됐건 이 종목은 13개월 만에 최저점 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박셀바이오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도 9월 달에 상장됐고요. 네. 항암제 관련된 파이프라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총 4가지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테마는 돌고 요즘에 이런 노래가 있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목마처럼 뭐 이런 이제 노래들이 많이 길거리에서 이제 예. 들리고 있는데 자주 들으시죠. 테마도 이제 돌고 돕니다. 뭐 지금 연말부터 해서 NFT 뭐 우리 로봇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뭐 이재명, 홍준표, 우리 안철수 관련주들 전부 다 테마가 오늘 강세였다가 그 테마가 고가의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반대편에 있는 바닥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이 또 튀어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되돌림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우리가 공략한 단가는 단언컨대 13개월 동안 공략한 모든 사람들의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줄 세운 거에 상위 1%에서 3%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물론 급락했을 때 공략을 했어요.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판단해서 공략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빠지면서 바이오 관련주들 무너지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37,000원 구간 다음 주 좀 지지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고요. 네. 만약에 37,000원 이탈했을 때 비중을 덜어내고 다시 더 싼 저점에서 다시 공략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 대응으로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 판단은 제가 다음 주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노랑톡에서 고지 드릴 예정이니까 네. 혹여나 박셀바이오 물량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 이제 CG가 나갈 거예요. 여기 하단
노랑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셀바이오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시장 조정에 따라서 살짝 눌리고 있는 것뿐이다. 네, 그럼 한마디만 좀 덧붙이면은 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상장 모멘텀이 다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는 종결이 됩니다. 그렇죠. 그 테마가 이슈는 영원히 지속될 것인가? 아니거든요. 음. 상장되고 나면 IPO 관련주도 한번 불나방처럼 빵 튀었다가 결국에는 고가 차익 실현 떨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소부장 관련주들 다음 테마가 부각될 건데 네. 그 다음 테마는 고가에 위치해 있는 테마가 아니라 바닥에서 다시금 임상 모멘텀 부각되는 바이오 관련주들의 좀 기회가 있다라고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경철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고, 네, 이름표가 자꾸 돌아가서 신경 쓰이시죠? 우리 김성현 저도 전문가님. 회전목막처럼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꾸 회전목마 얘기해서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제 종목도 브리핑을 조금만 예. 하고 바로 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이었죠? 일단은 제가 웅진 싱크빅을 추천드렸었고 이제 뭐 저출산 관련해 가지고도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정책 관련주들은 이제부터 부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안 올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아니라 지금 한 3개월 내에서는 대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기술적으로 잠깐만 살펴보면요. 웅진 싱크빅의 지금 현재 가격선이 3,215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가 마감이 그렇게 했는데 딱 차트만 보시더라도 그냥 바닥이구나. 바닥이구나 딱 느낌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술적으로 일단 바닥권에 위치한 종목들 중에서도 재무적으로 이제 적자폭을 개선하고 흑자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정책주로 엮여 있는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뭐 너무 크게 걱정 마시라 이렇게 말씀 좀 크게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사마 페인트 같은 종목도 아직 시세가 안 나온 측면이긴 하지만은 언제든지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 제가 이거랑 이 동일하게 움직였던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 한네트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손절 사인을 이제 중간에 드리긴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시세가 단번에 50% 60%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마 페인트나 그리고 웅진 싱크빅 같은 종목들은 아직도 시세가 안 나온, 곧 시세가 나올 그럴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김성현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손영희 전문가님의 네이버 이야기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어떻게 더 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공략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경기가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 흐름이 지금 그나마 좀 빨간불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하락한다고 하면 저는 매수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또 단순히 뭐 메타버스 관련주로 그때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그거 말고도 이외에 너무 많은 다양한 호재성이 있는 또 그런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메타버스보다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산업들이 앞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손영희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현재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네이버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종목을 그냥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리뷰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수시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쯤 되니까 오늘 또 전문가님들이 준비를 해오신 이를 악물고 준비해오신 도전 테마도 기대가 됩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도전 테마 지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도전 테마는 탈모, 원전, 애플카입니다. 네, 아니 보기만 하더라도 너무 궁금한 종목명이 벌써부터 궁금한 테마들이 올라왔어요. 자, 아까 애플카 이슈를 제 기억엔 민경철 위원님이 LG 이야기하면 살짝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네네네. 애플카 준비해 주신 분이 혹시 누구실까요? 접니다. 오히려 김성현 전문가님이시군요. 네, 오늘은 탈모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애플카 이슈를 먼저 준비해 주셨는데 이미 나온 거 아닙니까? 애플카 이슈 다? 애플카 이슈는 시장에 일단 많이 반영이 이번에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 죄다 좀 많이 올라왔었고, 그래서 이제 애플카를 이제 시장이 지금 섹터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김성희 전문가는 안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생뚱맞은 테마를 가지고 나왔지 않겠느냐 하셨겠지만은 이번에는 좀 달리는 말에 한번 타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뭐 시장 흐름 자체가 이번에 좀 좋지가 않죠. 그렇죠. 네,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같은 경우도 셀트리온이 그룹주들이 이제 대거 한 10% 이상까지 빠지면서 맞습니다. 조정폭을 좀 크게 나타냈었고, 그나마 이제 이 반도체주들이 좀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시장에 이제 전반에 나타나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LG 그룹주들 그리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
여기다가 이제 이 차량용 어떤 완성차 기업들뿐만 아니라 차량 부품주들 이런 주들도 다 움직임 좀 좋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원래 저는 그 전부터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아차, 현대차 다 좋다. 그리고 뭐 만도 같은 기업들도 자연주의 기업에 비해서는 완전 정말 좋은 기업이다라고도 설명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고, 앞으로 모멘텀 자체가 10년, 20년 이게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는 이 애플카 섹터도 지금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일단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지난달 기준에서 이제 애플 쪽에서 이 한국 쪽으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이 자동차 양산 기업들을 이제 두루 만났다, 미팅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최근에 좀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을 좀 조금씩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미국 쪽이나 어떤 쪽으로 방문을 해서 애플카 협상진들, 실무진들과 이제 협상을 좀 진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최근에 들렸었고, 또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그런 찾아갔던 기업들이 우리 회사 쪽으로 지분 투자도 해달라, 뭐 이런 내용들도 뒤로 들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 가장 핫한 모멘텀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내에 이 애플카 양산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 기본적인 계획들을 모두 다 수립을 하고 진행을 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는 이제 LG 이노텍, LG 이노텍 쪽에서 애플카 이슈가 가장 전면적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크게 움직임을 한번 줬었죠. 그러니까 애플 쪽과 그리고 LG 이노텍, LG 쪽에서 이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라든가 아니면은 이 자율주행의 부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협상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이 현재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있는 LG 관련된 업체들 또는 LG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마그나 관련돼 있던 어떤 업체들, 그와 관련된 업체들이 부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 애플카 이슈가 정말 힘이 강하다라고 느꼈던 건 LG전자나 그런 무거운 종목들이 거의 10% 이상 오르는 걸 좀 보면서 이슈가 정말 힘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애플카 이슈 보면서 좀 대장주라고 꼽아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역시 LG전자일까요? 그렇죠. LG전자, LG 이노텍,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도 거론이 되고 LG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네, 그 세 회사 같은 경우가 다 어차피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쪽 LG 그룹주들 중심으로 삼성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네, 삼성보다 더 강한 수급이 지금 최근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LG 그룹주들이 계속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과 관련돼서는 우리 시장에서 여전히 강한 수급을 좀 동반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이미 달리고 있죠. 달리는 말에 좀 올라타 보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애플과 관련돼서는 한마디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시그널에서도 아침에 좀 브리핑을 드렸던 종목이 LG 이노텍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자, 차트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직전에 여기 고가를 뚫어내는 것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그 시작점이다라고 브리핑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 고가를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뚫어낸다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할까요? 주가를 더 위로 보고 주가를 더 매물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표출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자, LG 이노텍이 대기업인 것 같나요?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이죠. 네. 근데 시가총액이 8조, 오늘 10% 올라가서 시총이 9조입니다. 애플의 시총 몇 조인가요? 3,300조거든요. 미국 1위죠 지금. 네. 그러니까 이제 LG 이노텍이 시가총액 10조도 안 되는데 10조도 안 되는 회사가 3,300조짜리 회사랑 뭔가 애플카 관련된 하고 있다. 그럼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사실 삼성전자랑 시가총액 몇백억짜리 회사가 부품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생기면 그 시총 엄청 낮은 회사가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부품 납품하면 실적 폭발할 것이기 때문에 막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LG 이노텍 또한 시가총액 10조 안 됩니다. 근데 애플은 시가총액이 3,3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300배 큰 회사한테 부품을 조달하는 모멘텀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앵커님이 우량주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조그마한 회사가 애플이라는 회사에 부품을 조달하는 이슈가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그 모멘텀이다. 지금 이제 9조가 됐는데 10조, 11조, 12조, 15조까지 가는 모멘텀이 애플의 부품을 조달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판가름이 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신고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 일단 금요일
LG이노텍 보유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99% 이상 수익권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애플과 관련해서 잘 부품이 조달될 수 있기를, 우리나라 기업이 조달돼서 성장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국자시네요.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 이제 우리 기업이 이런 식으로 중국이 납품하는 것보다는 그럼요. 이왕 네. 납품하는 거 우리나라 기업이 해서 우리나라 주주분들 잘 네. 부자되면 좋죠.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관련돼서. 근데 그 애플 쪽에서는 음, 이 완성차를 아직까지 제작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전장사업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게 그냥 애플 관련해 아이폰 관련해 가지고 네. 잘 알잖아요. 스마트폰. 특히나 또 아이폰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이 카메라의 모듈, 음. 카메라의 어떤 질, 화질이 화소가 굉장히 높다. 그렇죠. 그 아이폰 감성. 그렇죠. 아이폰 네. 감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그런 유저들의 어떤 감성을 좀 많이 자극을 하고 있는데 네. 그와 관련해 가지고 LG 쪽은 이미 이 평가를 이미 받았다. 애플로부터의 어떤 그런 가치는 평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카메라 모듈 자체가 또 스마트 카에다 또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애플 카 쪽으로도 다 이 눈에 해당되는 어떤 자율주행의 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쓰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LG가 채택을 받았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마그나 합작법이 LG 쪽에서 또 진행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차량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 저는 LG 쪽을 좀 유심히 좀 보고 긍정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카메라 모듈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스쳐 지나가는 게 있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일단 애플카 이슈로 오늘은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면 탈모를 너무 다루고 싶은데 원전 먼저 다룰게요. 예, 원전 이야기가 나온 게 대선 때문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사를 요즘 보면 대선 처리구나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 하는데 원전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원전 관련주들 봐야 될까요, 위원님?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서 이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기 정부에서 이제 원전 정책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또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제 친환경 산업의 원전 발전을 포함하겠다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이제 탈원전 기조에서 좀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선 토론회 및 정책 발표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제 원전에 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감원전을 밝힌 바 있어서 원전 정책의 반향을 지금 제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누가 되든 간에 이 대선 후보자들이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초보 투자자분들이 이게 진짜 원전 사업과 투자에 관련된 종목일지 혹은 인물 관련주로 엮여 있는 것일지 좀 구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로 들어가서 이 원전 사업을 좀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 건가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관련주들은? 뭐 정책적으로 꼭 하고 있지 않아도 언급만으로도. 예, 언급만으로도 또 과거에 뭐 상승 이력이 있다든가 네네. 엮일 수가 있는데 그런 종목은 이제 피해야겠죠. 네.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 대선 때만 되면 이야기만 왜 갔지 하고 찾아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 언급을 했다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게 원전 관련해서 엮여 있다라고 하는데 원전 관련 매출이 제로인 수준도 있어요. 거의 1% 2%대인 수준도 맞아요. 있고. 예. 근데 이제 그 관련주로 분류가 돼서 올라간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확 급락하는 경우도 많죠. 맞습니다. 그 안에서도 오늘 좋은 종목을 골라서 또 가져오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대선인 것 같아요. 탈모. 예, 맞나요? 일단 저도 이제 원자력 관련돼서 한마디만 아, 네네네. 그럼요. 이제 그 원자력이라는 게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책주로만 엮이는 게 아니라 유럽 연합이 최근에 이제 68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내부 보고서 결과가 도출되면서 이번 주에 한번 원자력 관련주들이 지난주에도 한번 좀 부각이 일시적으로 잠깐 됐다가 좀 시세가 좀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중국도 석탄 때문에 너무 호되게 당했어요. 석탄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너네 전력 많이 쓰지 마. 그 중국은 또 공산당이니까 정부의 지침 내려오면은 기업들은 그걸 다 따라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공장들 다 중단되고 우리 중국에서 만드는 그런 뭐 부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올스톱되면서 그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긴 병목 현상이 또 발생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중국 전역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 해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2050년도까지 680조를 들여서 원자력을 짓는다 합니다. 미국에서도 빌 게이츠가 설립한 파워테라라는 원자력 회사가 SMR, 차세대 고효율의 원자력 모듈을 미국 전역에다 지어서 이거를 전력을 공급하겠다. 친재생으로. 탄소 중립을 이루면서 전력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거는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는 이런 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발전돼 있습니다. 발전돼 있는 이유는 미국은 사기업들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전역의 전기를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이 담당해서 전담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전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어디든 섬이든 뭐 울릉도든 전부 다 지금 전력이 다 공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뭐 기술들 발전되어 있는 부분들을 잘 좀 다시 한번 또 이제 부각시켜서 우리나라에만 원전을 짓는 게 아니라 중동, 중국, 미국, 유럽 전부 다 이제 수출길이 엄청나게 막대하게 앞으로 열릴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원자력 관련주들은 우리나라 정책주로도 엮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코딱지만큼이고, 그거보다 더 큰 시장이 전 세계에 앞으로 원전 다 짓는다고 한다. 우리나라만 지금 정부의 기조가 탈원전 정책이었는데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원전이 신재생 에너지다. 원전이 탄소 배출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 자원이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은 앞으로 2050년도까지 원자력 계속 지어질 겁니다. 기존에 이제 위험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거 방류하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9세대 기술이 아니라 차세대 고효율의 정말 이제 안전도도 높으면서도 그런 이제 원전들이 앞으로 전 세계 전역에 지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좀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 이제 한국전력을 필두로 원자력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들이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앞서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빨리 이거를 잡아내야 된다. 빨리 뒤쫓아서 우리가 한국보다 뒤처져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된 이런 원전 기술들을 잘 수출하는 데 좀 잘 활용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원전은 저희가 좀 많이 다뤄드렸었죠. 그랬죠. 네, 저번 달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소형 원전이든 뭐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는데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인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가 지금 못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초에 이제 원전을 폐기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고리 원전을 실질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단계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게 말을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과정들이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쉽지가 않다. 그냥 이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추진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원래라면은 풍력이라든가 뭐 태양광 같은 그런 에너지의 어떤 비율 자체가 40% 이상 수준까지 달할 정도로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도 2050년도까지 해가지고 뭐 롤스로이스 기업들과 해가지고 소형 모듈 원전을 뭐 16개를 추가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겠다. 네. 뭐 그런 내용들도 지금 들리고 있고, 또 영국뿐만이 아니라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1기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원전 2기까지 더 늘리겠다. 네. 뭐 그런 내용들도 또 유럽 쪽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폴란드 같은 경우도 원래 원전 발전 자체가 없었는데 원전 추가적으로 뭐 신설하겠다. 이란도 원래라면은 이란 쪽 중동 쪽에 있는 이란 같은 경우도 뭐 수력 발전 의존을 했었는데 원전을 또 건설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원전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어떤 업체들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정부가 바뀌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정책 모멘텀으로서의 어떤 충분한 상승 가능성도 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좀 요약해 보자면 국지적으로 우리나라만 볼 문제는 아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시장 파이를 생각했을 때 전 세계가 타깃이 될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좀 원전으로 돌아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부분에서도 확실하다라고 원전 테마에 대해서 힘을 좀 실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테마가 남아있네요. 탈모. 네.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네, 싫어요. 정말 이제 고령화 시대가 네. 다가오고 있고 이제 뭐 대한민국 이제 국민 여러분들의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머리카락이 좀 빠지는 현상들, 네. 탈모에 대한 이게 부분들이. 노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탈모가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탈모가 사실은 여성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탈모가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시는 분들이
머리가 잘 빠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오히려 남성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탈모인 겁니다, 여러분. 아, 잠깐만, 탈모이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오.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근육이신 이제 남성분들이 남성 호르몬 주사 맞고 이러신 분들이 머리 이제 빡빡이 이제 스킨헤드인 이유가 다 이제 그 이유가 다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머리 이제 빠지는데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에 여성분들은 있긴 있지만 네. 사실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고요. 일단 우리 남성 호르몬이 이제 모발이 빠지는데 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탈모 남성적으로 건강해서 발생되는 건데 이게 사실 요인이 네. 네, 우리 남성 호르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럼요. 현대인들은 피해갈 수 없죠. 네. 이게 뭐 예전에는 정말 그냥 뭐 천하태평하게 전쟁만 안 나면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얼마나 네, 우리 먹고 살기 힘듭니까? 네, 우리 뭐 이게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제 그 직장인 많은 동네에 가면은 네. 뭐 강남이나 이런 뭐 지하철에서는 진짜 막 사람들이 뭔가 조급해 보여요. 계속 이제 뭔가 회사가 많은 그 근처에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분위기부터 다르죠.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강공원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운동하고 뭔가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현대 사회에서의 네. 고령화 시대의 도래함과 동시에 스트레스, 뭐 투자가 잘 안 풀렸든 뭐 비트코인이 폭락했든 네. 뭔가 이제 사람마다 각자의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탈모에 대한 인구들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색 공약이라고 대한민국을 좀 강타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재명 이재명 후보가 네. 이제 탈모인들을 위한 탈모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켜주겠다라고 공약을 하나 내걸면서 이게 이제 탈모인들에게 이제 뭐 이재명을 심는다라는 그런 그런 패러다임도 불만큼 그런 전폭적인 뭔가 이제 탈모인들의 지지를 얻는 공약이다라는 그런 네, 이슈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탈모 치료제가 1순위, 0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제라는 게 사람마다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모발 이식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건강보험으로 해주기에는 약간 성형수술을 미용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거죠. 이거를 또 네. 해주는 거에 대한 또 반발이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말 단기간에 뭔가 혁신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발에 대한 부분은 이제 가발 하나에 저도 이제 구매를 해보지 않았지만 저 진짜 어립니다. 네. 네, 아직 뚜껑 안 열려요. 근데 이제 그 하나에 이제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이제 가발 비용이 비싸네요. 굉장히 이제 비싸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가발 이제 나의 소중한 이제 모발에 대한 부분이면 200만 원, 300만 원도 사실 저렴한 건데 근데 이제 이거를 한 번 사서 평생 쓰는 게 아니라 소모성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이게 1년에 3개 정도를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300만 원짜리를 3개 하면 얼마죠? 돈 1,000만 원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이제 안 그래도 머리 빠진 게 탈모인 게 너무 마음 아픈데 이거 가발 비용으로만 1년에 네, 600만 원, 1,000만 원씩 나간다니. 쓰기에는 네. 너무나도 이제 또 속상하지 부담되죠. 않습니까? 네, 부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건강보험으로 25% 정도의 그런 지원을 네, 우리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재명 이제 캠프에 네. 공약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논의가. 그래서 그에 따라서 탈모 치료제 관련주를 움직일 때 가발 관련주들도 같이 좀 움직인 과거력이 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네. 이제 우리 탈모 치료제 관련주들 뭐 JW 신약 지금 계속 급등락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관련주 오늘 다 무너졌는데 탈모 모발을 치료하는 거, 모발을 잘 나게 해주는 거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력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한번 나빠지면. 키도 한번 성장판 멈추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모발도 한번 나빠지면 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 유지 정도가 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정말 이제 뭐 비싸게 이제 시장에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 조금 저렴하게 이제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이슈들 실제 이 공약이 실천될지 않을지 모릅니다. 근데 차기 대권 후보가 대한민국 국가예산 600조 예산 중에서 일부를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시켜주겠다. 가발에 25% 건강보험 적용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얘기했다는 게 중요한 그런 거죠. 이야기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탈모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산업의 성장 또한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점점점 탈모 인구 많아지고 이 시장 또한 앞으로 뭐 미약하게나마 성장해 나갈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이제 탈모에 대한 부분들 뭐 중국이든 미국이든 어쨌든 이제 수출에 대한 길도 충분히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제 탈모 관련주들 일단 계속 우리 시장에서 이번 주 좀 테마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제가 지난달에 이런 걸 깨달았어요. 뭘요? 바닥에 있는 걸 잡아도 음. 이제 조금은 우리 주유소 게임에서 좀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뜨거운 이슈를 좀 빠르게 좀 공략해야 좀 그래도 우승을 좀 노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네.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좀 뜨겁게 움직였던, 재밌게 움직였던 네. 탈모 관련된 이슈를 제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두 분은 좀 전략이 바뀐 것 같습니다. 팔딱팔딱 신선하게 움직이는 이슈를 잡아야 좀 이 게임에서는 유리한 것 같다라는 걸 좀 체득하신 것 같아서 최근에 핫한 테마들 위주로 오늘 도전 테마로 가져와 주셨는데 민경철 위원님은 탈모라는 게 아니고 탈모 관련주 준비를 저 해주셨고 탈모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닌데 아직 아닙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손용희 전문가님은 원전 그리고 김성현 전문가님은 애플카 이슈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분의 종목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노란톡에서 가격 전략은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요. 지금 바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종목이 너무 궁금한데 과연 이 종목으로 우승자를 이번 달에도 차지할 수 있을지 김성현 전문가님께 먼저 여쭐게요.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종목명을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가격이 딱 내려와줘가지고 너무나도 좋은데 일단 캐스텍 코리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캐스텍 코리아.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그 애플카를 계속 말씀드릴 때 LG전자를 언급드렸었죠. 네. LG전자, LG그룹주들, LG 쪽을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와 관련돼 있는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 쪽으로 눈을 돌리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LG전자 쪽에다가 이제 이 전기차 모터 부품 그 부분을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산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컨택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특히나 LG전자와 마그나 합작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 관련해가지고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회사가 캐스텍 코리아로 이제 나왔었고 장중에 이제 이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뉴스도 한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 3거래일, 2거래일, 3거래일 동안의 어떤 가격선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미 가격 반영이 한번 됐죠. 가격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거래가 실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 관심이 조금만 붙어도 이 순식간에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는 이게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흔들려요. 매수가를 잘 잡아야 되고 손절가도 잘 잡아야 되고 목표가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가격적인 전략을 좀 더 드릴 것이고요. 캐스텍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에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캐나다의 글로벌 기업, 이 자동차 납품 부품의 어떤 이 마그나 인터내셔널과 어떤 함께 합작 설립을 진행한 부분에서의 어떤 모멘텀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전기차 관련주로 충분히 분류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게 이제 공시를 하나 냈는데요. 80억 가량의 어떤 이 전환사채 관련된 어떤 부분들의 자금을 최근에 조달을 했습니다. 그때 표면 이자율 자체가 이제 제로 수준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돈을 안 받고 사채를 돈을 빌려줬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될 수 있겠고 최근에 이제 전환 가액을 계속적으로 전환을 해서 3,250원 선에 전환 가액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물량이 나올 수는 없겠죠.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단기간 내에 그런 이슈들로 해가지고 움직임을 크게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캐스텍 코리아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좀 크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캐스텍 코리아 굉장히 설명 들으니까 기대가 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케이, 이 종목 좋은 거 알겠어. 그런데 가격 전략은? 이라고 물어보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싸게 공략하는 게 중요하겠죠.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QR코드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 종목 정말 수익
크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주 나지막히 이야기한 게 강했던 것 같아요.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종목도 들어볼까요? 네, 저는 원전 관련주 한전자회사인 한전 KPS라는 종목을 준비해봤는데요. 한전보다 이게 좋은가요? 궁금하네요. 네, 한전 KPS.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 대선 토론 원전 관련 이슈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걸로 보이고 기존 탈원전 기조가 좀 바뀔 수 있다는 점과 차트상 보시면 작년 6월부터 최고점 58,800원을 기록하고 오늘 종가 38,850원을 기록하면서 단기 최저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원전에 대한 계획 정비 일정이 올해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내 원자력 발전 용량 및 대외 수주 증가로 감안시 이제 화력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매출이 좀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으로 보이고 또한 이제 세계적인 탄소 중립 추세에 맞춰서 신재생 에너지, 해상 풍력 발전, 유지 보수 분야도 인프라 구축 및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주 중에서는 좀 비교적 덜 오른 종목이어서 적정 주가 대비 지금 과대 낙폭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최근에 우리 시장에 그런 이슈가 있었죠. 전기료랑 가스비도 올린다. 이게 대선 이후에 그것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원전 가격이 이제 그 전기 가격이 이제 합리화되면 이 영업이익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이슈까지 함께 챙겨봐 주셨습니다. 한전 KPS 우리 손용희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하신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고요. 자, 우리 민경철 위원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도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은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인데 네, 그거 웃으면서 해주셔야죠. 아, 그렇습니까? 너무 진지해요, 지금. 그러면은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아닙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그냥 제가 이제 농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막상 이제 한국인이 명성을 또 깔아주면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다음에. 되면은 우리 유튜브에서 네, 진행하도록 주목하지 않을 때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 종목은 네. 가발 만드는 그런 원료를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원료. 그래서 어떤 그런 뭐 가발이 잘 팔리든가 간에 뭐 하이모도 있고 가발 뭐 만드는 업체들 많은데 그런 곳에다가 이제 가발용 원사를 이제 만드는 이제 합성 그런 재료들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본 종목 이제 폴라리스 우노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일단 폴라리스 우노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 종목이 이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자, 폴라리스 우노라는 기업은 이제 시가총액 700억 정도가 되는 이제 코스닥 소형 이제 화학 관련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왜 화학 섬유 업체가 왜 가발 관련주냐 하고 봤더니 자, 가발용 원사 그리고 가발용 합성사를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대주주도 이제 세원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대주주 지분이 거의 뭐 40% 정도 잠겨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해서 유통 주식수도 어느 정도 굉장히 작은 좀 중소형 종목이다. 그리고 최근에 차트를 보니까 가장 매력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7,500원까지 폭발했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자, 고가에서 마이너스 40%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고가에서 저점을 다지고 자, 이 과매도 구간 자, 제가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바닥과 그리고 여기서의 이중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략하는 것이 스윙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브리핑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 자, 이중 바닥을 다지고 W자의 형태로 저점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최근에 갑자기 매기가 유입됐어요. 그래서 이날 장중에 얼마가 올라갔는 거 하고 봤더니 자, 29.44% 거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때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발 건강보험 적용해줘서 25% 지원해 주느냐 안 지원해 주느냐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그러한 기대감만으로 장대양봉의 캔들이 강하게 좀 뽑혀져 나왔습니다. 자, 이 캔들이 고가에서 나왔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은 추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과거에 우리 시세 반납한 바닥에서 이제 이중 바닥을 다지고 거래대금이 바닥에서 처음 터진 구간이고요. 더욱더 이제 매력적인 부분은 주가가 매기가 유입되고 나서 이게 위로 더 치고 간 게 아니라 오히려 빠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 매기가 유입된 이 캔들의 시가 영역대가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현재 구간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서의 시청자 여러분들 뭐 탈모 관련주 뭐 그리고 탈모 치료제 물론 좋겠죠. 하지만 치료제 먹는다고 사람마다 다 효과를 보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정말
그런 마지막 최후의 그 선택은 결국엔 가발입니다. 그 치료제 먹고 회복되는 과정, 머리가 콩나물처럼 정말 하루 이틀 만에 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가발로 좀 연간 이제 교체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제 탈모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 공약에 대한 부분들, 우리 가발 관련주로서 폴라리스 우노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제 대한민국 이제 탈모인 여러분들 파이팅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진심 어린 응원까지 더불어서 준비해주신 종목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폴라리스 우노라는 종목인데요. 우리 민경철 위원님께서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제약바이오주 다 약세를 뛸 때 이 탈모 관련된 테마분들만 또 굳건하게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드렸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 혹은 남은 1월장을 좀 대응하는 데 있어서 미래 시장에 대한 전망 혹은 전략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금요일 날 늘 주유소 게임 신나고 즐겁게 진행하고는 있지만 시장이 시장이니만큼 우리 전문가님들의 시장에 대한 뷰도 궁금하거든요. 우리 지난주 우승자 자리를 차지하신 우리 김성현 전문가님, 시장 최근에 안 좋을 때 무슨 얘기 해주시나요? 우리 참가자분들께. 시장은요, 뭐 좋거나 안 좋거나 다 똑같습니다. 네, 2018년도, 19년도 뭐 그때 장은 좋았습니까? 19년도, 20년도 장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언제든지 시장 항상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제가 우리 시장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항상 긍정적이어야 된다. 긍정의 마인드를 놓지 마시라. 저는 시장을요 더 높게 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도 1200포인트까지는 더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물론 항상 조심은 하죠. 그러나 항상 시장은 올라갈 타이밍은 더 있다라고 저는 기술적으로 분석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긍정의 마인드를 계속 심어줍니다. 아무리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내 종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코스닥 기준에서 1030에서 1040포인트 선만 딱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개별주들이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이 저는 도래할 것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가 뭐 최근에 이제 게임주들 조정 받으면서 이제 시가총액 있는 상위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을 좀 끌어내렸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주들이 또 끌어내리면서 전반적인 투심은 안 좋았어요. 그러나 반도체주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1,200원 선에서 딱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1,185원 선 근처까지 왔고요. 나스닥 기준으로서도 뭐 오늘 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너무 크게 걱정은 마시라. 이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어떤 악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선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3월에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라는 예상치도 못한 부분이었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제 빠르게 다가오면서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재료 소멸로 관점으로 일단 보시는 것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힘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얹고 싶은 말씀 혹시 계신가요? 일단은 미 연준이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채권을 매입해 줬었는데 이 매입하는 규모를 3월 달까지 종료를 시키겠다. 그리고 자산 긴축이라는 여태까지 연준이 확보해낸, 연준이 이제 사들인 이제 채권의 규모가 1경입니다. 1경의 채권을 과연 축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한 방에 던질 것인가. 시장의 충격이 1경이라는 미국 채권을 시장에 풀면 정말 막대한 충격이거든요. 이걸 누가 받아줍니까? 1경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근데 미국 연준도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축소한다 하더라도 축소했을 때의 시장의 파급력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연내 자산 축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채권을 시장에 풀면서 돈의 유동성을 회수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천천히 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최대한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갈 거라는 관점에서 지금 뭐 금리 인상 4번 하겠다, 4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뭐 여는 총재의 발언들 혹은 뭐 자산 긴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이 굉장히 놀라서 미국이 채권을 던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방에 던질 일은 절대로 0%에 수렴하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이런 시장이 놀라서 빠졌을 때 과매도관에서 잘
저가 매수 기회로 시청자 여러분들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좀 견해를 밝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확한 뷰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저희 노란톡에서 계속 좋은 이야기들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접적으로 들어오면 뭐가 좋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달 우승자를 집계를 해두고 있지만요. 소소하게 주간 수익률 1위도 맞춰주시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노란톡에서 이런 소소한 이벤트부터 우승자와 함께하는 수익률 파티까지 즐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주유소 게임 적어서 보내주셔도 좋고 다음 주 우승 전문위원은 누굴지 지금 바로 보내주신다면 맞춰주시는 분들께 커피 쿠폰도 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주유소 게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과연 다음 주에 봤을 때 주간 수익률 1위는 누가 될지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